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상처를 받냐면 타인의 판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타인의 판단은 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내는 에너지적인 어떤 타격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여러분들 미워했거나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면 타격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미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아예 미워한다기보다는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에너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마다 어떤 식으로 에너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인의 에너지, 타인의 판단, 타인의 감정에 어떤 식으로든 공명을 하거나 수락을 해서 감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미워하든 어떤 에너지를 보내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타인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상처를 받냐면 타인의 판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타인의 판단은 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타인의 판단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건강한 가치관이 필요해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여야 돼요. 타인은 나의 어떠한 측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화도 안 나고 상처도 안 나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군. 꽤 까다로운 문제군. 풀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나 어떠한 감정을 내보내는 것 자체에 내가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감정의 시작이에요. 불만이 짜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고 인간이 욕망을 느끼는 존재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욕망과 자기만의 개인적인 소망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이 틀릴 확률이 높고 멋대로 기대하고 멋대로 실망하고 그래서 나한테 억하심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속성인데 기본적인 설정값인데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겠다는데 내가 뭐 어떡해. 자기가 날 그렇게 생각해버리겠다는데 뭘 어떡해. 내가 그 사람의 두뇌라던가 그 사람의 감정을 내 소유권처럼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도 없는 마당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두뇌를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뭘 어찌하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왜? 자기 머릿속에 사는 망상이고 자기 감정이 느끼는 건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 나한테 한 톨의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걸 알아.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판단이.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휘둘리는 거야. 그게 정말 별거 없어 보이고 정말 관련 없어 보이는 가치관 같죠? 아니에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쉬운 입장이면 안 돼요. 아쉬운 입장이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척하거나 돈이 없거나 사회생활 못하면 굶어 죽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최저시급을 받아서라도 알바를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존 본능은 사람들한테 인정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라고 외치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내는 에너지 공격에 대비하는 4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가 날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격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는요 공격이 안 돼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공격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날 무시할 때 어떤 에너지적인 공격을 할까요? 너는 한량이야.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멍청해. 넌 가난해. 너는 구질구질해. 너는 못생겼어. 너는 한심한 사람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자, 어떻게 쳐내요? 네가 뭘 알아? 인간은 쓸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직장에서 나를 쓸모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역할 때문인 거지. 원래 모든 생명은 쓸모에 의해서 판단되어지지 않아.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아도 난 떳떳해. 난 당당해. 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 누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 자신한테. 남들한텐 강요할 수 없어. 난 그걸 이해해. 그 현실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데에는 내가 무시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가를 내리고 우월감을 느끼지 않으면 스스로 열등감을 느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쓰기 때문에 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무시받을 만한 생명이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모든 인간을 자기한테
도움될 인간, 도움이 안 될 인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판단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 남들을 깔아뭉개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무시할 수도 있지. 물론 내가 무시받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무시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지는 무시해보라지 내가 무시할 만한 생명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까.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쳐내시면 돼요. 무시가 하시고 싶으시구나. 무시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너무너무 불안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군가한테 무시를 받으면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인가?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기분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이 나한테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1분 1초라도 누구를 무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안타까운 상태구나. 어쩔 수가 없네. 내가 이해해야지. 무시가 얼마나 하고 싶으시면은 무시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막 매 눈으로 나를 분석하는구나. 이 사람이 무시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을 무시를 하고 있는데 마침 날 만나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원래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또는 그걸 감췄다가 특정 사람한테만 표현하는구나.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판단해서 열심히 들려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무시라는 주제로 랩을 하는 사람이구나. 노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마침 나를 만나서 반갑다고 노래를 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무시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기준으로 내가 무시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사회적인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돈으로 위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돈과 여러분들의 쓸모가 직결이 되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거는 사회의 분위기고 사회의 풍경인 거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이 사회에 적응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버리면 안 돼요. 사회는 평가할 거야. 어쩌라고. 평가하는데 어쩌라고. 평가한다고 막 울어요? 평가한다고 막 상처받아? 사회는 안 바뀔 거야. 자본주의에서 다음 주의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전에 자본주의 마인드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편리한데 자본주의가.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교환하는 게, 돈만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교환하겠다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예요. 어쩌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자본주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불필요하게 왜 상처를 받고 왜 기가 죽냐는 거지. 적응을 하시면 되는 거지.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이런 나를 존중할 수 있지만 사회는 이런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황이구나. 사회는 나를 쓸모에 의해서 평가 내리고 등급을 매기는 상황이구나. 적응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밖에 비가 온다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는 거는 적응해야 되는 날씨 같은 거예요. 일일이 상처받고 화내지 마세요. 집만 빠지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비판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왠지 나빠 보여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나 상처받았어 너 때문이야 이러거나, 또는 나를 탓하지 않는데 분위기가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들하고 막 친구랑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울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힘들었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옆에 있고 여기가 막 밖에 카페야. 근데 울어버리면 이 분위기가 어때요? 내가 얘를 울렸고 얘는 논리적으로 나한테 말을 못 이기니까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상처 주고 울릴 수가 있어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친구가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어떤 거푸집을 마주하게 돼요? 난 나쁜 사람이다. 친구를 울린. 이러면서 스스로도 껄끄럽고 주변의 시선들도 의식이 돼. 그리고 어쩌면 이 눈앞에 있는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전략을 썼을 수가 있어. 말로 해도 안 통하고 화를 내도 안 통하고 하니까 울어버렸을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우는데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일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 그때는 우는 상황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달래줘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맞추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이게 더 사람의 감정이고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알지만 이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여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야 왜 우냐? 네가 잘못해놓고 우냐? 이러면은 또 나를 냉정하고 나쁜 사람으로 판단할 떡밥을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또 울고 그래 울지마 이러면서 일단 달래줘. 그 다음에 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속상하고 슬펐을 수도 있지. 그치만 네가 여기서 이렇게 울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천천히 끌고 가는 거지.
이미 나를 오해할 여지는 내가 주지 않았어.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부드럽게 공감을 해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분히 점점 자, 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 우리는 하던 대화를 마저 해야 돼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를 비판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너지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서, 왜냐면은 보통 자기의 감정에 공감을 못 받으면 귀를 닫거든요. 근데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게 기분 나빴을 수 있고, 또는 기분 나쁜 게 어떤 포인트에서 그랬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서운했는지 나한테 얘기해줄래? 해서 타인이 자기의 감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른 백신을 넣는 거죠. 너의 판단은 오류가 있어. 사실 내 마음은 이랬고 너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되게 부드럽게, 말은 부드럽게, 뉘앙스는 부드럽게, 내용은 팩트로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요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되게 요목조목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요. 저도 간단하게 이건 이런 거예요, 저건 저런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이러면 저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시도 들고 요목조목 얘기하면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때로 타인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요목조목 자기를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오해라고, 이건 너가 착각한 거라고. 근데 착각이란 단어 하면 안 돼요. 오해라는 단어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 되지만, 왜냐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닫아버려요. 귀를, 마음의 문을.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면 귀를,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자존심 안 건드리면서, 공격하는 느낌 안 들면서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고스러움을 감당하고 싶을 때가 있고 감당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감당하기 싫을 때는 안 하시면 돼요. 정말 피곤한 인간이네, 안 어울려야겠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 사람을 안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자꾸만 나에게 그런 에너지, 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에너지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맞아,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하는 순간, 그러면 그때는 뭘 짚어야 될까? 자, 이걸 짚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기대, 내 기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 것들을 쫙 적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바랬는지,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표현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거 하나하나가 내가 해줄 의무가 있는지, 해줄 수도 있는데 해줄 의무는 없다, 요것도 정리하고. 이거는 정말 완전 예의 욕심이다, 이거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다 싶은 것들을 구분하다 보면요, 대부분이, 또는 거의 모든 게, 아니면 완벽하게 모든 게 그냥 이 사람의 욕심이었던 경우가 있어.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자유가 나한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너는 왜 내 카톡에 바로바로 답장을 안 해? 라고 물었다고 해봐요. 카톡에 바로바로 답장을 안 할 자유가 나는 있잖아. 남자친구랑 싸웠어, 여자친구랑 싸웠어, 왜 1시간에 한 번씩 연락 안 하냐고 막 나한테 화를 냈어. 왜 친구들 만나러 가서 집에 도착했다고 카톡 안 했냐고 화냈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잘못하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왜 이게 당연한 거야?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동의하지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휘둘려요.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내고 저렇게까지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에너지에 휘둘리는 거예요. 절대로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얘기까지 가게 되냐면, 친구랑은 나는 친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인과는 나는 연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건 너의 욕심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이야, 근데 너랑 내가 좀 달랐던 것 같다, 이러면서 이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고 교정하는 작업들이 감정을 공감하고 해소하는 작업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에너지적인 타격을 어떻게 대비하냐면요, 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너무 좁으시구나. 어떻게 늘려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좁아서 불편해서, 보던 대로 보세요. 아니면 이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또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비좁은 시야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건덕지만 살짝 틔워주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람은 말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우월하고 잘나야 돼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이 비좁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어. 너는 비범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고 너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인간이구나, 막 이런 뉘앙스 으로 여러분들을 막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비좁은 시야에 약간의 의심, 그 사람 내면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의심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말이야 성공해도 결국에는 일상적인 작은 문제들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성공해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 너의 말처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지 않은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도 작은 행복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왜 우울증 고백을 했을까? 의심을 심어주거나 본인이 공감할 만한, 너도 그래서 성공했잖아, 너 되게 많은 걸 잃었잖아, 근데 너 여전히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고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 행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공감할 만한 부분에서 조금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 자체에 의심의 여지? 판단을 내리고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심의 폭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곱씹다가 그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의심만 심어주면 돼. 처음부터 막 부정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맹점을 공감대를 유도하면서 그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틱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선입견과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선입견 때문에 막 크게 타격받는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짜증나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자, 그때 어떻게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날 모르는 게 당연하다. 난 다 보여주지 않았고 다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왜곡될 수 있고 다 보여줄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아유 선입견 또 가지셨구나. 내가 또 착각하게 냅둬줄까? 아니면은 시야를 넓혀드릴까? 근데 때로는 그냥 냅두기도 해요. 굳이 뭐 이 사람이 나를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해서 딱히 내가 기쁘거나 더 얻는 게 없어. 난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누군가가 날 너무 미워하다 못해서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배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타인이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보낼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영향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미워하는 게 상처야.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상처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싶으면요 상처도 안 돼요. 미워하든가 말든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태에 도달했으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는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여지를 주면요 받아들이게 돼요. 모든 에너지는 받아들일지 말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명하느냐 느껴버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겁을 안 먹으면 타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면 타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지를 주는 순간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 걸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나한테 아무 영향도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감정에 빈틈이 없어. 가치관에 빈틈이 없어. 그럼 타격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도 안 느껴지면 에너지 회로 끄는 거라고. 에너지 회로 끊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에너지 보낸다고 막 안 좋은 감정 보내고 있어요. 너 죽어버려라 이러고. 그럼 그 에너지 어디로 갈까? 보냈는데 회로가 없으니까 돌아와요. 자기한테 저주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포들은 이미 듣고 있어. 누구한테 보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인연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도달할 수 없도록 느낄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상처를 받아서 우울한 것과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해서 우울한 것을 에너지는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에너지를 빨리 청산하고 에너지 층을 높은 층으로 이동시켜야 된다. 불쌍하다고 봐주고 안 불쌍하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에너지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든 비판하든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든 선입견을 가지고 있든 불행해지기를 바라든 여러분들이 강철 멘탈과 가치관과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에게 외부에게 의존하지 않고 딱 맺고끈 제대로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타격이 뭐야. 아무런 영향도 안 끼쳐요. 상처는요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요 받으려고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쉽게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됐냐면 지금까지는 저는 저를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을요 더 이상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교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교정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비슷한 것들이 내 삶에 접근할 수 없게 나만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나만의 어떤 기준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끌려오지 않게 내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교정했어요. 내 안에도 거푸집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돼. 모든 사람에게 선량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예전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저한테 무자비하게 할 수가 있어요? 판도라니 나쁜 사람? 이러면은 저 스스로가 그때는 흔들렸었어요. 진짜 내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누가 저한테 자질자질거리면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렸었어요. 스스로 막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제 스스로 나는 어떤 교육자인가? 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정의를 내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나를 그렇게 흔든다는 걸 깨닫고 님이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떠나면 되고 난 당신의 기대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 기대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과 소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사람과 교감할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대에는 응해주지 않겠어 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저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누군가가 세상이 저를 흔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흔들렸는지 내 안에 원인이 되는 건덕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살펴보고 교정을 해요. 그 전에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비워내고 차분해진 상태에서 교정을 하죠. 누구도 나한테 상처 입히려고 발악을 해도 상처 입힐 수 없게. 어떤 사람이 또 상처를 입히면 또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발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일로 2번 다시 날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이 나도 해요. 비슷한 일로 2번 다시 평생 동안 난 상처받을 수 없거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원인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곁에 오지도 않아요.